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뱅크 다이스키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또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바로 위치 명사와 존재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길을 가다가 어디는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는 외국인한테, 일본 사람한테 자, 어디는 어떻게 갑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위치 명사, 앞, 뒤, 위, 아래 이런 위치 명사 같이 배워보고요. 또 있다, 없다와 같은 존재 동사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회화 다이얼로그 먼저 보고 오시죠. すみません。大好き日本語学校はどこですか？あの銀行の隣にあります。私はその学校の学生ですが、何かご用ですか？あ、そうですか。一クラスに学生は何人ぐらいいますか？約15人ぐらいいます。そうですか。受付は何階にありますか1階にあり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いえ、どういたしまして。 네, 잘 듣고 오셨나요? 자, 먼저 우리가 존재 동사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존재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있습니다, 없습니다와 같은 자,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동사를 말합니다. 자, 일본어에는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리마스가 있죠. 아리마스 같은 경우는요, 사물이나 식물이 있다,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보니까 왜 사물과 식물, 사람과 동물 나눠져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자, 일단은요, 사물, 식물, 그렇죠. 생물이 아닌 것, 무생물인 것. 식물은 물론 생명이 있지만 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물이다, 생물이 아니다. 플러스 동작을 한다, 하지 않는다. 와도 연관이 좀 있어서요. 사물이나 식물은 생명이 없죠. 식물은 동작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스를 써줘야 되고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작성을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마스라는 존재 동사를 써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동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 아주 범위가 넓어서요. 강아지, 고양이, 송아지 를 비롯한 포유류를 비롯해서요. 조류에도 쓸 수가 있고요. 또 곤충, 나비 또는 이런 사마귀 이런 거에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지 생명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아리마스, 이마스를 구분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리마스를 살펴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말도 같이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없습니다라는 말을 보려고 하니까 자, 없습니다는요. 아리마스의 반대로는 아리마생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마스, 자, 사람이나 동물의 반대말은 이마셈이 나왔네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각기 자, 여러분께서 다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리마생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부정문을 만드는 그 표현 네와 아리마생이라던가 크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에 들어갔던 아리마생이 있었잖아요. 그 아리마생이 바로 이 아리마생입니다. 그래서 자, 아리마생이라는 것은 어떤 명사 뒤에다가 조사를 더해서 붙이면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을 만드는 데 쓰이지만 혼자 단독으로 나올 때는 없다, 없습니다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의 존재 동사로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사물, 식물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사람, 동물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치 명사를 알아볼 텐데요. 위치 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어디 어디에 라고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아주 귀여운 고양이들이 자동차 위에 또 자동차 아래에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있다 라는 것, 있습니다가 이마스가 되겠죠. 여기는
고양이니까요. 생물이죠. 또 움직이고요. 자, 그런데 위에 있어요. 위에 있을 때는요. 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발음도 비슷하죠. 밑에 보면은 아래라는 또 표시가 있는데 아래라는 뜻 시다라고 합니다. 자, 한자로는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쓰지만요. 발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의에 시다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앞과 뒤를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보니까 이 카드, 아주 귀여운 카드가 있어요. 카드의 앞면, 앞. 자, 앞을 얘기할 때는 마에. 자, 앞을 보고 걸으세요. 또는 앞에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앞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으시로라는 것은 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뒤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물이나 또 식물 같은 게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으시로. 그 다음에 에에 해당되는 니라는 조사를 붙여주고 아리마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따가 좀 더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안과 밖인데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자, 특히 안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나가.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안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표현으로도 나가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공간적으로 밖에 해당되는 표현은 소도가 있는데요. 자, 이 소도, 나가 같이 세트를 외워주시면 아주 잘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저 왼쪽 오른쪽 이 표현도 많이 쓰죠. 우리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 왼쪽 오른쪽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만약에 일본에 가셔서 택시를 탄다고 하시면 뭐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히다리 위기를 헷갈려서 반대로 가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아주 에피소드를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왼쪽은 히다리, 오른쪽은 미기인데요. 자,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으로 많이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입구자. 그래서 밥을 먹는 손,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저는 이렇게 외우고요. 자, 왼쪽은 이 오른쪽이 아닌 쪽이 되겠죠. 그래서 히다리, 미기, 히다리 이걸 좀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뭔가 좀 나만의 표시, 나만의 외우는 방법 이런 거 좀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사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절벽과 절벽 사이를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빽빽한 공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떤 대상, 어떤 사물 사이에 껴있는 것을 우리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표현들은 모두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건데요. 보면은 요거, 자, 옆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도나리 나왔죠. 그 다음 소바 나왔는데요. 자, 이 아이들은 모두 그 옆에 그 약간 언저리에 있다, 곁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요. 횡렬, 일렬로 늘어선 느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일자로 늘어선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도나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정말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도나리노 토토로라는 이웃집 토토로라는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집이라던가 이웃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요. 또 옆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 도나리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건물 이런 건물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다음 소바라는 표현은요. 꼭 반드시 옆이 아니라 근처, 곁에라는 그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될 텐데 우리 말로 하면 곁 정도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도나리 소바 이 표현은요. 여러분께 적절하게 그 뉘앙스 차이를 잘 인식을 하시고 그때그때 맞춰서 쓰시면 아주 좋은데요. 뭐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쓰는 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문을 통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 명사 그리고 존재 동사를 더해서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일단 뭐가는 빼고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말 조사에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조사가
니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말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플러스 조사 니 붙인 다음에 사물이나 식물이면 아리마스 또는 사람이나 동물이면 이마스를 붙이면 아주 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혼야마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는 예문 있죠. 자, 책방 서점은 도코니 아리마스까? 자, 이 도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장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표현은 길 찾기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에 해당되는 것 혼이야라던가 또는 우체국, 유빈局, 뭐 은행,銀行 또는 뭐 학교,学校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겠죠. 백화점, 데파토 등등 다양한 건물 이름을 안에 여기다 넣으시고 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훌륭한 길 찾기 질문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사람, 동물 관련돼서 이마스 쓴다고 했는데 이마스를 써볼게요. 야마다상와 도코니 이마스까? 라는 표현인데 자, 야마다 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마스를 써줘야겠죠? 자, 그런데 도코니 라는 표현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마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아리마스, 이마스. 여러분, 내가 묻고 싶은 대상이 살아있고 동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이거 써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키무상와 콤비니니 이마스. 자, 보니까 이번에는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김 씨는 사람이죠. 김 씨는 콤비니, 자, 편의점, 니 이마스, 편의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자, 이거를 콤비니를 바꿔갖고 뭐,銀行に 이마스, 은행에 있습니다.学校に 이마스, 학교에 있습니다. 또 우체국에 있습니다. 유빈局に 이마스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가방와 이스노 우에니 아리마스. 자, 가방은 의자 위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가방은 사물이기 때문에 우에니 아리마스. 그렇죠. 아리마스를 꼭 써주셔야 한다는 것과 이스노 우에 우리 좀 이따 또 배울 거예요. 보면은 위치 명사 나왔는데 이스니 아리마스. 의자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자 위에 있는지 의자 밑에 있는지 의자 옆에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때는 위치 명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의자 위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디 위에, 어디 앞에, 뒤에, 밑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어떤 장소, 공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no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 명사라고 했거든요. 자, 명사는 어떻게 명사와 명사는 연결할 때 no를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no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i 넣어주고 가 아리마스 또는 가 이마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하나 보면은 스쿠에노 우에니 지쇼가 아리마스라고 했는데 자, 책상 위에 사전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쿠에노 위에 어디 위에 자, 스쿠에노 위에 테이블노 위에 테이블 위에 이스노 위에 의자 위에 또 아까 고양이가 자동차 위에 있었잖아요. 자동차는 구르마인데 구르마노 위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디 노 위에 어디 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교실의 나가니 자, 교실 나가는 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안에 학생가 이마스 학생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써봤는데 자, 학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마스 써줬죠. 자, 그럼 공원의 우시로니 야마가 아리마스 라고 했는데요. 자, 공원의 뒤에 자, 공원하고 또 뒤라는 표현은 명사니까 노 붙이고 우시로 니 자, 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니 야마가 아리마스 자, 산이 있습니다. 근데 산은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스를 써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세트로 나왔던 요거 도나리 소바라는 표현을 함께 우리가 배워볼 텐데 예문으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혼다나노 요코니 테레비가 아리마스. 자, 혼다나라는 것은요. 뭐죠? 그렇죠. 책장이에요. 책을 꼽아 놓는 그 책장을 얘기하는데 책장 옆에 TV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약간 이 요코라는 표현은 횡렬
일자로 늘어선 그런 모습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책장이 있는데 책장 조금 앞에 있는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옆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데파토의 도나리니 긴코가 아리마스라고 해서 데파토, 백화점이죠. 백화점 옆에 또는 이웃에 은행이 있습니다. 자, 건물에 좀 많이 쓸 수 있고요. 또 이웃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 도나리는 좀 더 약간 좀 큰 느낌의 건물 옆이라던가 이웃집이라던가 그런 느낌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콤비니와 에키노 소바니 아리마스. 자, 편의점은 역 소바. 자, 소바는 곁이라는 그런 느낌인데 곁 플러스 뭔가 근처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에 정말 딱 일자로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방 어디에 그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은 옆인데 정확히 뭐 일렬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절하게 요코 토나리 소바를 여러분께서 예문을 통해서 많이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본 회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리마스, 이마스를 어떻게 쓴다? 그렇죠. 생물, 무생물, 또 동작성이 있다 없다 이걸 좀 주의하시면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위치명사 쓰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가 얘기합니다. 스미마센. 저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이스키 니혼고 학교와 도코 데스까? 다이스키 일본어 학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도코 데스까? 어디? 라는 의문사 넣어서 물어봤고요.銀行の隣にあります. 자, 저 은행의 옆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줬죠. 그런데 이 니혼고 학교는 사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살아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스라는 걸로 받아주었네요. 자, 그리고 와타시와 소노 학교의 학생ですが, 자, 저는 그 학교의 학생입니다만인데요.何かご用ですか? 자, 뭔가 용무가 있으신가요? 라는 말을 일본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어떤 용무가 있으세요? 어떤 용건이세요? 라는 것을 얘기할 때요. 직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니까 고요 데스까? 라는 표현으로 외워두시면요. 급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そうですか. 1クラスに学生は何人ぐらいいますか? 자, 좀 길게 읽었는데요. 네, 그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자, 1クラス라고 했는데 앞에 자, 1라는 걸 붙인 것은 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반에 뭐 한 차에 이런 식으로 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히도이고요. 뒤에다가 명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에 또는 한 반에 학생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 정도 그라이 또는 크라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랬더니 김이요. 약 15인 그라이 이마스. 그래서 약 15명 정도. 자, 약 about. 자, 구라이 정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소데스까? 그래요. 그렇군요. 라고 한 다음에 우케츠케와 난가이니 아리마스까? 자, 접수, 우케츠케. 우리는 뭐 보통 카운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접수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케츠케라고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죠. 우케츠케 하기 위한 우리가 뭐 물어볼 때 우케츠케와 도코 데스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케츠케와 난가이니 아리마스까? 그럼 몇 층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사 완성이 되었고요. 그랬더니 김이 이까이니 아리마스 1층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기서는 우케츠케는 살아있거나 또는 동작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가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 주었고요. 감사합니다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장구 표현으로 인사를 해야겠죠. 이에 도 이타시마시테. 자, 아니요, 천만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도 같이 우리가 세트로 외워두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존재 동사 아리마스, 이마스 배워봤는데요. 아리마스, 이마스는요. 자,
자, 어떤 거에 따라 다르게 쓴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물이고 식물이고 동작하지 않는 것 아리마스라고 쓰고요. 반대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리마센이라고 쓰죠. 자, 이번에는 사람이나 동물 또 동작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생물인 것들은요. 있습니다. 이마스라고 쓰고요. 반대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요. 이마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위치명사 다양하게 배워봤는데요. 위에, 아래, 또 앞, 뒤, 안, 밖 등등 옆 여러 가지 있었어요. 위에, 下, 마에, 우시로, 나카, 소도 그리고 도나리, 요코, 소바 등등이 있었죠. 자, 이거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때는요.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물어보는 그 대상, 말하는 대상이 아리마스를 쓸 대상인지 이마스를 쓸 대상인지를 잘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 여기에서는 야마다상와 도코니 이마스까? 야마다 씨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마스라는 표현 써줬죠. 그리고 니 앞에다가는 장소 써줄 수 있고요. 또는 의문사 도코라는 걸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의문사를 또 만들 때도 그렇지만 또 위치 명사를 써가지고 우리가 좀 더 문장을 상세하게 만들 때는요. 어디의, 어디에 그러니까 스쿠에의 위에니, 그르마노 나가니 등등 어디의 노에다가 위치 명사 붙이고요. 니 다음 내가 말하려는 것들가 아리마스 또는 이마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주 훌륭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 도나리, 소바 약간 뉘앙스 조금은 차이 있지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습, 예문을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연습을 하시면요. 여러분께서 어느 순간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구분을 해서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존재 동사와 위치 명사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많은 예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더 해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우리가 패턴 연습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